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노후 자금 준비되셨나요? 70살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된다고요.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한 번 사는 인생, 돈 걱정 말고 즐겁게 살자는 생각도 이해가 갑니다. 각자의 소비 습관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노후를 위협하는 4가지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한다면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경조사비로 얼마나 지출하시나요? 최근 만난 한 지인은 회사 임원으로 근무 중인데 올해 4월과 5월에만 경조사비로 200만 원 넘게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전국 각지의 지점에서 경조사 소식이 끊이지 않다 보니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경조사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제 퇴직을 3년 남긴 상태라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경조사비는 예로부터 우리 사회의 상부상조 정신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단순한 현금 거래와 형식적인 참석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를 통해 도움을 주고받는 전통적인 의미가 퇴색되면서 주고받기의 형식적 교환이 더 강조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출이 나이가 들수록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려면 이러한 지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4가지 지출을 미리 점검한다면 노후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지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도 기존의 지출 패턴을 유지하다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 34년은 소비 조절이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은퇴 전에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으로 인해 오히려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45.3%가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30% 이상을 소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은퇴 후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자산 감소가 꼭 필요한 지출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습관처럼 이어온 불필요한 지출이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조사비 문제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경조사비는 한 번의 지출 금액이 크고 예측이 어려우며 의무적인 성격이 강해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모바일 메신저의 발달로 인해 지인들의 경조사 소식을 더 쉽게 접하게 되면서 경조사비 지출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조사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노후 재정 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조사 참석 범위를 가까운 친척과 친구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의 경우에도 현재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나 특별히 친분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경조사비 금액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위나 체면에 얽매여 무리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67.8%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지원이 노인 가구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 지원을 위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줄이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주택 구입 자금 지원으로 인해 노후 자금이 크게 감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은퇴 설계 전문가는 자녀의 신혼집 구입을 위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사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된 의뢰인들을 다수 상담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높은 주거 비용과 결혼 비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자녀에게 큰 금액을 지원하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요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의 사업 자금, 손주 교육비,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는 노후 자금의 고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 자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이는 현재 일본 노인들의 재정 안정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30년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4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 지원 가능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지원은 반드시 명문화된 규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금액, 상환 조건, 기간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의 자립 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68세 씨의 경우 은퇴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들은 6개월 만에 사업에 실패했고 김 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박모 65세 씨는 딸의 주택 구입 자금 요청을 받았을 때 본인의 노후 자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적정 이자를 붙여 대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와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후 자금 고갈로 인한 가족관계 악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3.4%에서 2020년 35.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자녀 지원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노후에 맞닥뜨리는 각종 투자 유혹과 금융 사기의 위험성입니다. 한국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금융 사기 피해액은 2020년 기준 연간 3,2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금융 사기 피해액의 41.3%를 차지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더욱 교묘해진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노년층의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투자 사기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사모펀드나 유사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1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노년층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인을 통한 투자 권유입니다. 오랜 친구나 종교단체 지인을 통해 접근하여 신뢰를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앞세워 노년층을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년층이 이러한 투자 사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지식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느끼는 소외감,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싶은 욕구,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 등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노년층 금융 사기 피해자의 83%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노년층 금융 사기의 특징은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 노후 자금 전체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곧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노년층 스스로의 경각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한 것만 투자한다. 낯선 투자 제한은 즉시 거절한다 등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융 사기 위험과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 보험 상품의 과도한 가입과 변경입니다. 한국보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83%가 3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42%는 매월 보험료로 수입의 25%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관련 피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불필요한 보험 상품의 중복 가입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종종 보장이 부족하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는 식의 권유로 추가 가입을 유도합니다. 둘째, 기존 보험의 부적절한 해지입니다. 오래 유지해온 보험의 해지는 대부분 손해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불이익입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지 못한 면책 조항이나 보장 제한 사항으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보면 노년층의 보험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도한 보험료 부담과 부적합한 보험 상품 권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가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이모 72세 씨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매월 9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되어 해지를 고민했지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손해보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오히려 보험을 정리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필수적인 보장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특약이나 중복 보장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최소 일주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가진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내보험 찾아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보험 가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 정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험 증권을 모두 모아 보장 내용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때 중복되는 보장이 있는지, 현재 나이와 건강 상태에 비추어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이 되면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의 종신보험도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시점에서는 그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보험료 납입 기간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보험료 납입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납입 기간이 완료되는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평균 보험료 지출은 월 45만 원 수준이며 이는 평균 연금 수령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약 정리, 보험금 감액, 납입 주기 조정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과 통원 보장을 분리하여 통원 보장만 해지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월납을 연납으로 변경하면 약 3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 정리 과정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한번 해지하면 나이가 많아 재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보험 정리는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의 실질적인 보장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과도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비 지출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1인당 연간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평균 157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지출이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과다 지출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무분별한 지출입니다.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중 약 30%가 효능을 과대 광고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기존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복용입니다.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작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처방약 구매를 미루면서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지출이 대부분 비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대한임상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약 70%는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종합 비타민의 경우 적절한 식단 관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소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이 과도한 의료 쇼핑입니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불필요한 고가의 검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한 달에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 처방과 의료비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노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치의 제도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한 명의 주치의가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추가 검진을 선별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예방적 건강관리의 실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 비용 절감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복용하도록 합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료 내역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 진료나 검사를 피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사전 승인을 받아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된 이러한 서비스들은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관리나 간단한 상담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교통비와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관리 앱을 통해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근테크 근육 재테크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노년기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근력 관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32%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테크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기초대사량 유지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져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인지기능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근테크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불필요한 지출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120만 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테크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체력백센터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센터들은 전문가의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건강증진센터나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테크의 실천을 위해서는 연령과 체력에 맞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의 도입입니다. 탄력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기초적인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기구를 활용한 본격적인 근력 운동으로 발전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균형 운동과 스트레칭의 추가입니다. 이는 낙상 예방과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운동의 지속성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운동의 효과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했을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도 포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무리한 운동 계획 수립,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조급함, 그리고 운동 동기 부족이 지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일지 작성이 효과적입니다. 매일의 운동 내용과 신체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작은 진전이라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운동그룹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운동하는 동료가 있으면 운동의 지속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불어 식단 관리도 근테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 섭취의 경우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보다 20-30%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충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선, 달걀, 콩류 등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 끼니에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근테크와 더불어 영양 관리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오히려 건강과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영양 불균형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며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식사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한 끼 식사에 5가지 이상의 식품군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적절한 식사량 유지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감소하므로 과거보다 20-30% 정도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준수입니다. 이는 소화 기능 유지와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재료 구매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식재료 폐기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영양 관리에도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식재료는 소포장 단위로 구매하고 냉동 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동 식사 프로그램의 활용입니다. 각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동급식 서비스나 식사 모임은 영양 관리와 함께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식재료 구매와 조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비용 효율화 방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91.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가 전체 노년층 의료비의 78%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는 노후 의료비 절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예방입니다.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대한예방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만으로도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4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 관리입니다. 여러 만성질환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약관리입니다. 노년층의 경우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을 높이고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 처방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 모니터링입니다. 혈압, 혈당과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가정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으며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응급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노년층 의료비 지출 중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으로 인한 지출이 약 23%를 차지하며 이는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응급의료비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 발작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응급의료 정보 카드 작성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주치의 연락처, 보험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이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으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응급의료비 대비책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의료비 저축과는 별도로 응급 상황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년층의 경우 연간 소득의 10% 정도를 응급의료비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응급의료 지원제도 활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비를 먼저 지원받고 추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안전 점검입니다. 가정 내 낙상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다양한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스마트 시니어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강과 의료비를 관리하는 새로운 노년층을 지칭합니다. 스마트 시니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합니다. 혈압, 혈당, 운동량 등을 앱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간단한 상담이나 처방 전 발급의 경우 원격 진료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합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하는 노년층의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1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를 노년층 의료비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지자체에서 노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평균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의 첫 번째 방안은 건강 동아리 활동입니다. 운동, 등산, 댄스 등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을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정보 나눔 모임 참여입니다.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의 정보 교환은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적절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신건강관리에 들어가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노년층의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며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재정 관리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약 45%가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충동적 소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지출은 대부분 불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로 이어져 노후 자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감정적 지출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상 소비입니다. 은퇴 후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물질적 소비로 보상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둘째, 관계 유지용 소비입니다. 자녀나 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과시적 소비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은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지출의 동기와 감정 상태를 함께 기록하면 감정적 지출의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지출을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 쇼핑이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대신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24시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충동적인 구매 욕구가 생겼을 때 최소 24시간 동안 구매를 미루고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감정적 구매 욕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의 질과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노년기 소비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자의 73%가 은퇴 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맞는 새로운 소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구조 재설계의 핵심은 필수적 지출과 선택적 지출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필수적 지출에는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됩니다. 선택적 지출에는 여가 활동비, 교재비, 자기계발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은퇴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생활비 50-60%, 의료건강관리비 15-20%, 여가문화 생활비 10-15%, 비상금 10-15%.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간 대체 지출의 개념입니다. 은퇴 전에는 시간이 부족해 돈으로 해결했던 많은 일들을 은퇴 후에는 직접 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 대신 직접 요리를 하거나 세탁 서비스 대신 직접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경제의 적극적 활용도 권장됩니다. 지역 내 공구 대여소, 공유 주방, 공유 서재 등을 활용하면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유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것은 평생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18% 더 많은 노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학습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경제적 측면입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법, 금융 지식, 건강관리 정보 등을 학습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정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건강적 측면입니다. 지속적인 학습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뱅킹, 모바일 헬스케어, 전자정부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을 받은 노년층의 경우 월 평균 교통비와 수수료 지출이 15-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과 가격 비교를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생 학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다양합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관리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조사비부터 건강관리, 자녀 지원, 투자와 보험, 그리고 평생 학습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현명한 판단과 실천이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지출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강, 재테크, 여가 생활 등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유익한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채널이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